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바둑진흥법 제정 이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바둑진흥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바둑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조훈현 의원 주최였는데요. 바둑 발전에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며 부디 이 토론을 계기로 한국 바둑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진흥에 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오는 10월 18일 바둑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바둑진흥법 제정 이후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과 구체적인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유창혁 한국기원 사무총장 등 바둑계 인사들과 학계, 관계, 언론계의 토론자들이 다양하게 참석해 주어진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바둑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주제 발표와 토론 이후에는 방청객들과의 진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00여 명의 바둑계 내외 인사들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바둑진흥법 시행에 발맞춰 바둑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이정표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둑 화이팅! 화이팅!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제1회 한국방송예술인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처음 공식 개최된 이번 대회는 방송예술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어린이 시민 바둑팬과 방송예술인이 함께하는 바둑축제로 기획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는 이 바둑대회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오래오래 여러분들 선수를 누릴 때까지 박수의 대상이 되셔서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문난 바둑 애호가이자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엄용수 회장이 이 대회를 기획, 추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그 행사를 하면은 항상 오셔서 박수를 치고 그걸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분들이 바로 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그러한 그 연예인들이 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팬 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예인들끼리 하는 바둑대회로 기획을 했다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취약계층, 소외계층도 많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도 많고 그런 그 의로운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린이와 함께 어른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바둑대회 동시에 그런 그 우리가 함께 가는 사회 그런 캠페인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 크게 발전해 나갈 거고요. 그런 성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협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부와 꿈나무부, 연예인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일반부와 꿈나무부는 단체전으로, 연예인부는 개인전으로 열렸는데요. 선수와 관계자 등 모두 250여 명을 훌쩍 넘는 바둑팬들이 모여 바둑을 매개로 한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선 바둑 외에도 오목, 알까기 등의 놀이 경합도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알까기의 화신, 개그맨 최양락 씨가 등장해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제1회 방송예술인 바둑대회는 바둑을 매개로 방송 연예인들과 어린이, 시민 바둑팬들이 소통하고 공감한 현장이었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SK 앵크링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지난 라운드에 각각 대승을 거두고 2연승과 3연승을 노리는 두 팀인데요. 이동훈과 신준석, 이영구와 이창호 구단의 입심 맞대결이 예정돼 더욱 관심을 끈 한판이었습니다. 특히 이동훈 대 신진서의 라이벌전은 전반전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각각 리그 5연승 중인 두 선수, 상대 전적 7전 전패의 이동훈 선수에게 승리의 서광이 비친 듯도 했지만 어딜 둬야 백이 가장 좀 찜찜해할까 그런 걸 좀 찾아내야 되는데 저면은 일단 잡혔는데요. 점점 안 보여서 불꽃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안 돼요. 지금은 잡혔어요. 이거 대역전인데요. 이 정도면은 진짜 대역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도 넘어서질 못하네요. 네, 정말 두 선수 간에는 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승부의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이동훈 선수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판을 패했고, 신진서 선수 네.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압박하면서 어려운 길로 가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 황진단의 승전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지난주 박정환을 상대로 선전을 펼친 SK 앵크린의 퓨처스 리거 박상진이 랭킹이 무려 100위 남짓 차이 나는 김명훈을 상대로 KB리그 데뷔 첫 승을 기록했고, 사지명 박민규가 퓨처스 리거 송교상에게 결승점을 따낸 후 예비신랑 이영구 주장까지 이창호 구단을 제압해 완벽한 승리를 거둔 SK 앵크린. 지난주 신라 같았던 희망의 발기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4위인 정관장 황진단과도 단 한 경기밖에 차이 나고 있지 않은데요. 매판이 팀의 생사를 가르는 지금 10라운드 첫 경기 SK 앵크린이 2주 연속 대승을 거둡니다. 이 경기는 BGF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BGF가 이긴다면 2위 탈환을, 한국물가정보가 이긴다면 중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절박한 승부였습니다. 특히 6연패를 달리고 있는 한국물가정보에겐 포스트 시즌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걸린 중대 고비였는데요. 3, 4, 5국에서 전반기 리턴 매치가 성사됐고, 박영훈과 강동윤이 맞붙은 3국의 승자가 승리의 고삐를 쥐게 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첫 승점은 역시 3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이진영, 강동윤이 승리를 거둬 박영훈과의 상대 전적을 12승 13패로 좁혔고, 사지명 박건호와 주장 신민준이 승점을 보태 일찌감치 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BGF에겐 올 시즌 첫 번째 연패, 한국물가정보로서는 7주 만에 기록한 천금 같은 승리였습니다. (4위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한국물가정보. 올해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까요? 10라운드 두 번째 경기, 한국물가정보가 BGF에 승리했습니다. 3경기는 화성식 코리오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과 다름없는 1위 팀 포스코 캠텍과 포스트 시즌 진출 불가 판정을 코앞에 둔 꼴찌 화성식 코리오가 만났습니다. 과감하고 도발적인 오더로 이름난 박지훈 감독. 전반기 대결과 똑같은 오더를 제출해 오더만큼은 화성식 코리오가 유리하다는 판정을 끌어냈습니다. 오지명 맞대결이 승부판이 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1위와 꼴찌의 대결임에도 어느 한판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첫 승부부터 숨가쁜 혈전 끝에 반집 차이로 끝났습니다. 속기 2국, 3연패의 최재영과 3연승의 나현이 마주앉은 대결에서 혼신의 추격전을 벌인 나현이 끝내기 반집 역전승을 거뒀고, 뒤이어 승부판으로 꼽힌 3국 오지명 맞대결에서 유수왕이 윤찬이를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는가 싶더니 박정환 주장이 최철한 주장을 상대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시즌 11번째 주장전. 박정환 선수와 최철한 선수의 대국은 박정환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개인 전적 9승 1패. 이렇게 되면 이영구, 나연, 박정환 다승왕 3파전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세 번째 대국까지는 화성식 코리오가 두 판 먼저 앞서 나갑니다. 여기에 이지명 원성진까지 상대 사지명 이원영과 거칠게 치고받는 화끈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둬 선두 포스코 캠텍을 시즌 첫 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팀에게 어울리는 한마디네요. 10라운드 세 번째 경기, 화성식 코리오가 1위에게 이겼습니다. 4경기는 킥스와 신한천일염의 대결. 주전들끼리는 모두 동일 지명 맞대결에 그중 3판이 리턴 매치입니다. 킥스에선 올 시즌 1부 리그에서 이전 전승을 기록 중인 김세동이 또 한 번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주 승리로 최하위를 벗어난 신한천일염은 시즌 첫 연승을 기대하는 상황인데요. 5판 모두 승패를 짐작하기 힘든 가운데 김지석과 이세돌의 주장전은 승부판이자 빅매치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상대 전적에선 앞서고 있지만 사상 최초의 리그 5연패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이세돌 주장. 반면 김지석 주장의 빛나는 호조세는 이 대결의 끝을 짐작하기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김지석 선수 중앙 하나 젖혀놨더라면 여기 하나 젖혀놨으면 그리고 실전처럼 두었으면 사실 백이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 실전이 그냥 끝났다고 본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흙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 막내수 왔고요. 자, 이세돌 선수가 전반기에 이어서 서력에 다시 한번 성공을 합니다. 이세돌 선수다운 정말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신한천일염 이세돌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스코어가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는데 우세한 거는 확실하기는 하지만 남은 대결도 역시 지명 맞대결이거든요. 네, 다 만만치 않은 남은 세 판 모두 사실은 뭐 어느 한쪽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승부는 아직입니다. 한태희 선수가 선취점을 따놓은 가운데 이세돌 주장의 승리는 팀 승리의 징검다리가 되었고 긴 부진을 겪던 주장의 쾌승은 팀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상훈 선수와 안국현 선수까지 줄지어 승리를 거두고 신한천일염은 킥스를 4대1로 꺾었습니다. 10라운드 마지막 경기, 신한천일염이 강팀 킥스의 대승을 거둡니다. 4경기 모두 약팀이 강팀을 이긴 반역의 10라운드가 끝나고 끝을 알 수 없는 승부가 한 줄을 쉬어갑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다음 주 11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둑계 핫이슈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주제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월간 바둑 이영재 기자, 사이버호로 강경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한국이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세계대회죠.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가 지난 월요일 개막식을 열고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32강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화재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지금 치열하게 32강전, 이제 본선 무대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32강전 하기 전에 통합 예선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좀 한국 선수들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사실 이번 통합 예선에서 한국 선수들이 일반조 본선 티켓을 3장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11장의 티켓을 거머쥐면서 굉장한 수적 우세를 확보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삼성화재배는 본선이 32강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펼쳐지는데 이 방식은 16강 진출자를 적은 수의 인원이 올라가는 국가가 올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에요. 한국은 박정환 선수를 비롯해서 신진서, 이세돌, 김지석 선수가 상위 랭커들인데 한국의 상위 랭커들이 모두 포진한 만큼 수적 열세를 뒤엎고 16강에서는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에게 삼성화재배 이제 임하는 각오를 물어봤어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그동안 이제 중국이 3연패를 했으니까 자기가 이번에 되게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감을 크게 보여줬는데 요즘 자기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세계대회 우승을 충분히 목표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놓이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바둑 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한국 랭킹 1위이며 세계 랭킹 1위인 박정환 구단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맞습니다. 뒤를 이어 중국 랭킹 1위인 커제도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요. 최근 신진서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세계대회를 꼭 우승하고 싶다는 각오를 내보였는데요. 간절하게 삼성화재배 우승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배에는 와일드카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대만 남자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았더라고요. 네, 이번 그 대만의 왕이한진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선정이 됐는데 왕이한진 선수는 사실 대만에서 1인자를 다투고 있는 기사로 바둑 팬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입니다. 네, 사실 저도 국수산맥배에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름만 들었지 그렇게 잘 두는 기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직접 보니까 김지석 구단과 박영훈 구단에게 연거푸 승리를 하면서 깜짝 준우승을 했어요. 뭐 그렇게 실력에서 의심을 품을 선수는 아닌 것 같고요. 대만 왕이한진 선수가 본선에 오름으로써 월드 바둑 마스터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좀 더 볼거리가 풍부한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한국 선수들이 많이 못 올라가서 한국 기사 중에 이제 좀 강한 선수에게 와일드카드를 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세계대라는 명목에 맞게 이제 대회를 진행하려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화재배의 또 다른 특징이 여자조, 시니어조, 월드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더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다는 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기전과는 좀 차별화되는 면이잖아요. 사실 삼성화재배를 제외한 다른 기전은 통합 예선이 있지만 사실상 전체 그 바둑 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LG배회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 예선을 아마추어 시드를 운영해서 일정 아마추어 랭킹 또는 뭐 연구생 랭킹에 속해 있는 아마 기사들이 초청을 받아서 예선을 거친 후에 프로 무대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이 그 진짜 모든 사람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예요. 바둑을 둘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오픈전이라는 그 형태에 가장 걸맞는 대회고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사실 월드조인데 네. 중국이 주최하는 세계 대회, 뭐 통합 예선이 있는 세계 대회에서도 여러 번 그 방식을 시도를 했지만 월드조를 두는 거는 아직까지 삼성화재배가 유일합니다. 현재로서는 바둑 불모지로 알려진 나라에서도 삼성화재배는 꿈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여자조에서 한국 선수가 2명이 다 진출을 했어요. 이영주 선수랑 최정 선수가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중국 선수, 여자 선수들이 좀 본선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보긴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네, 뭐 최정 선수야 여자 랭킹 1위니까 당연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선수인데 이영주 선수의 분전이 사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마주친 상대들이 한 명도 만만한 선수가 없었고 중국 여자 랭킹 1위 위징 선수한테 이긴 걸 시작으로 뭐 루이나이 웨이 구단 마지막 예선 결승에서는 오정화 선수한테도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여자조 티켓을 2장을 한국이 모두 가져온 만큼 네. 여자 선수들이 이번에 삼성화재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16강에 진출하는 결과를 이뤄내면은 대회 흥행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선 무대는 특별하게 32강전이죠. 이제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수들이 이제 16강 진출자를 다퉈요. 이게 패자부활전의 형식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더블 일리미네이션 제도는 1패를 거두더라도 다음 판을 연속해서 2판을 이기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만약 대진 운이 좋지 않아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이 맞붙어버리면 둘 중에 한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삼성화재배에서 네.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2명이 같은 조가 되더라도 둘 다 동반 진출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실제로 이제 각국의 1인자이던 시절에 네. 그때 삼성화재배 32강 더블 일리미네이션에서 한 조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의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 이 대국이 3패비이기 나서 네, 무승부가 돼서 재대국을 치르는 접전 끝에 구리 구단이 승리하고 2승으로 먼저 이제 본선 무대를 밟았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 더블 일리미네이션 제도에 혜택을 입어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16강전에. 그 후에 이 두 기사가 승승장구해서 결승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그 당시 결승전은 그 이세돌 구단이 한 집으로 우승한 그 결승전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데 반집승 2번으로 결승 4번기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는 명승부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더블 일리미네이션이 아니고 토너먼트였으면 두 기사 중에 한 기사가 탈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회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홍보 목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32강전에 도입된 그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라는 제도가 한 판의 의외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제도를 16강, 8강에서도 도입을 하면 한국 선수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진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적 열세를 보이는 한국팀은 소수 정예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16강과 8강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한국 선수에게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 기자님께서 한번 삼성화재 쪽에 제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거를 준결승까지 그 제도를 도입하면은 대회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선수들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2강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중국 선수들이 선전을 한 만큼 올해는 꼭 한국 선수들이 삼성화재배에서 좋은 성적 내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